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 12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네, 상황이 가장 심각한 미국에서는 이번 한 주가 가장 힘든 주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황정현 기자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미국의 상황이 그야말로 악화일로입니다. 주말 사이에 10만 명이 더 추가가 돼서 총 확진자 수 어떻게 집계되고 있습니까? 네, 미국의 확진자 수 제가 금요일 날 24만 명을 넘어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주말과 휴일을 지나면서 10만 명 가까이 불어나서 현재 3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 세계 누적 확진자 수가 127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는 만큼 전 세계 4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사망자는 현재 1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미 공중보건서비스 단장인 제롬 애덤스는 앞으로 일주일이 미국인의 삶에서 가장 힘들고 슬픈 주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특히 애덤스 단장은 수많은 사상자를 냈던 2차 세계대전 당시 진주만 피습과 2001년 9.11 테러를 거론하며 이러한 사건과 같은 순간이 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 상황을 1, 2차 세계대전에 견주기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Between this week and next week. And there'll be a lot of death, unfortunately. 네, 이런 가운데 핵추진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호에서도 감염자가 155명이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승조원이 5천 명에 달하는데요. 지난달 말 감염 확산을 우려해서 하선을 요청하는 그런 서한을 보낸 브렛 크로지어 함장이 경질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일단 그 서한으로 인해서 하선하게 된 승조원들은 함장에게 감사하다는 경의를 표했는데요. 안타깝게도 뒤늦게 함장도 감염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 한편 또 코로나19가 미중 등 국제 패권 질서 재편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왔는데요.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의 라이벌들이 코로나19 피해가 심한 나라에 지원할 때 미국은 정작 국내적으로 바이러스 봉쇄에 매달린 채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네, 유럽에서는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이런 분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데 아직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유럽의 상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일단 이탈리아의 일일 사망자 수는 현지 시간으로 5일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탈리아 북부에서는 103세 여성이 완치됐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또 스페인 역시 확진자와 사망자 증가세가 완화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일 확진자는 10만 명을 넘어섰고 또 그리스에서는 난민 캠프에서 잇따라 확진자가 나오면서 캠프를 폐쇄하기도 했습니다. 또 슬로베니아도 봉쇄령을 연장하는가 하면 스위스는 통행을 금지할 가능성이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영국 보건장관은 이동 제한령을 무시하면 야외 운동까지 금지하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코로나19에 걸려 격리 중이던 보리스 존슨 총리가 검사를 받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보도한 건데요. 총리실은 존슨 총리가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뒤에 열흘이 지나도록 증세가 사라지지 않아서 이 주의를 기하는 차원에서 검사를 받기 위해 병원을 찾은 것이다라고 설명한 상태입니다. 네. 또 이 유럽 국가들과 달리 스웨덴의 경우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집단 면역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이 전문가들도 한번 언급을 하긴 했었는데 그러니까 어떤 전략이고 또 이것의 위험성은 없는지 앞으로 또 보완된 정책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는지도 짚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스웨덴은 현재 50인 이상 모임을 금지했지만 학교나 식당, 또 체육시설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른바 집단 면역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이 집단 면역이라는 것은 백신이나 감염으로 이 한 집단에서 일정 비율 이상 면역력을 갖게 되면 집단 전체가 질병에 대한 저항성을 갖게 되는 것을 가리키는 그런 전문 용어입니다. 코로나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큰 만큼 고강도의 봉쇄로 사회적인 스트레스를 높이는 방식보다는 바이러스가 최대한 느리게 퍼지도록 해서 대다수가 면역력을 갖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스페인 사람들의 현재 생활 모습 보시겠습니다. The kids that they meet every day in school and also in soccer practice, and so it's basically new gatherings that we're avoiding. Other than these kind of situations, schools, soccer practice, we basically stayed home. 네, 하지만 이 스페인의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2월 15일 처음 확인된 뒤에 보름 뒤만 해도 15명 정도에 불과하다가
3월 중순쯤에 1,000명대를 넘어서더니 현재는 6,800명 수준까지 급증했습니다. 3월 말부터 오늘까지 2,000명 넘게 증가를 했는데요. 사망자는 400여 명 중 절반 이상이 수도인 스톡홀름에서 나온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참고로 현재 스페인의 인구수가 1,000만 명 수준입니다. 네. 이 같은 현상이 벌어지자 스웨덴 접근법에 잇따라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스웨덴의 룬드 대학이라는 곳의 수학자 마르쿠스 칼소는 스웨덴 정부가 주민을 상대로 러시아 룰렛을 하고 있다는 비난까지 했습니다. 앞서 영국 연구진은 유럽 내 각국 발병률을 볼 때 아직 유럽은 집단 면역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네, 스웨덴의 상황 들으셨고요. 중남미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브라질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고 에콰도르에서는 시신이 길거리에 방치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지금 그 영상이 잠시 뒤에 틀어질 건데요. 에콰도르 상황의 영상입니다. 길거리에 천으로 덮인 시신이 그대로 방치된 모습도 있고 한데 현지 상황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Hace 4 días falleció mi primo. Estamos llamando a la policía y no viene. 네, 이 의료뿐만이 아니라 장내 시스템마저 붕괴가 되면서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다른 원인으로 사망한 시신도 제때 수습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부 장례업자는 코로나19 사망자일지 모른다면서 시신 수습을 꺼리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군인과 경찰까지 동원이 됐지만 여전히 방치된 시신이 많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에콰도르 대통령은 코로나19 사망자를 집단 매장할 공동묘지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가 비인간적인 지적이 나오기도 해서 계획을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예. 네, 상황이 가장 심각한 브라질은 검사 건수가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닷새 연속으로 1,000명 이상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11,000명을 넘어서 국내 확진자 수보다 많아졌습니다. 페루는 남녀 이부제 외출 규제를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이미 전 국민의 격리령을 내렸고 생필품 등 구매를 위한 외출만 허용하는데 이 같은 외출도 줄이겠다는 겁니다. 오는 12일까지 월수금은 남자, 화목토는 여자만 필수적인 외출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일요일에는 모두 집에 머물러야 한다고 합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속에 얼마 안 되던 자국 내 연료 생산량이 줄면서 의료진이 기름이 없어서 출근을 못할 정도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의료진이 없어지면 치료가 제대로 못해서 악순환이 반복되는 그런 우려가 제기된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중남미까지 전 세계가 이렇게 코로나19에 비상이 걸리면서 각국의 협력과 연대의 정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이 마스크에 관해서는 좀 예외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마스크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코로나19 기세가 이렇게 계속이 되고 또 마스크 착용에 부정적이던 미국이나 유럽에서 정책을 선회하면서 마스크 대란이 악화하고 있는 겁니다. 성금을 내고 주문 계약까지 맺었더라도 무사히 건네받지 못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중간에서 웃돈을 주고 다른 나라 국가 물품을 가로채는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미국의 사례가 가장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프랑스가 주문한 마스크를 3배의 웃돈을 내겠다고 제시하면서 거래를 깨트리기도 했고 또 독일이 주문한 마스크를 태국 방콕에서 가로채기도 했다고 합니다. 독일 보건장관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Schwierig ist, die Dinge auch vorauszuplanen und manchmal auch sicher geglaubte Lieferungen dann auf einmal so nicht ankommen, wie es eigentlich geplant war. 네, 이러한 현상을 두고 현대판 해적행위다라는 말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마스크뿐만이 아니라 인공호흡기 등 의료장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페어플레이 정신은 사라지고 중개업자를 동원한 치열한 싸움이 펼쳐진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국내에서는 오늘부터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대상이 확대가 됐죠.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오늘부터 초등학교 5학년 학생부터 중고등학생, 또 입원 환자, 요양시설 입소자를 위한 공적 마스크 대리 구매가 허용이 됐습니다. 그동안의 아동의 경우에는 2010년 이후 출생자에 한해서만 대리 구매가 허용돼 왔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은 공인 신분증이나 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 등본을 제시하면 오부제 요일에 마스크를 구매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네. 또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도 더 강화가 됐죠. 어떤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방역 당국이
세계 입국자를 대상으로 의무적 격리를 확대한 데 이어서 해외 입국 차단을 위해서 자가 격리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리정보 시스템을 활용한 격리자 모니터링과 자가 격리자 안전 보호 앱을 통한 관리, 그리고 지자체별 감시 운영 기구를 통한 불시 점검 등 3중 감시로 지침 위반자가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아울러 어제부터는 처벌도 강화가 됐는데요. 감염병 예방법 개정에 따라서 격리 지침을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강화가 됐습니다. 예, 오늘도 황정현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